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2일이고요. 기출 강의를 개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기본 이론 계속 이제 들으시면서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새롭게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아무튼 너무너무 반갑고 네, 기출 강의를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또 새롭게 계획하고 지금 이제 시기가 3월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론을 어느 정도 한번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다 정리를 하지 못했더라도 어쨌든 한번 보고 새롭게 이제 또 기출을 시작하는 시기이고 시험을 보셨거나 다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조금 쉬다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튼 다양한 상황이 있으실 텐데 지금 3월 시기가 이제 뭔가 중간 점검을 한번 또 하고 초기에 그리고 다시 계획을 또 세우기도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들 오시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처음 오실 때 생각하셨던 그런 다짐이나 목표나 이런 것을 이제 12주 동안 쭉 이어가시면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막 비장하게 생각하고 이랬던 게 막 무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12주가 또 금방 지나가지만 꽤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처음에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고 어떤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지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아무튼 12주를 잘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강의는 이제 뭐 매년 이 시기에는 영역별로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강의 계획이나 이런 거 보고 오셨겠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첫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교재 앞부분에 보면은 기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기출을 어떻게 봐야 될까, 기출을 보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간단하게 너무 길지 않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진도 나가고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기출 강의는 여기 제가 뭐 간단하게 맨날 이제 써두는 얘기인데 아무튼 기출 문제는 뭐 너무 중요한 자료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기출을 보기 시작하시잖아요. 오늘부터. 그러면 시험을 치는 날까지 기출은 손에서 놓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출을 계속적으로 이제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출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기본 이론이 가장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무슨 뭐 복잡한 이론이라던가 깊은 내용이라던가 이런 거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심화된 어떤 내용이라던가 이런 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자세한 내용,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려고 하고 그런 거 사실 진짜 정말 일부에 속하는 것이고 그거보다 나왔던 내용들, 기출에서 뭐가 나왔고 어떤 정도로 나왔고 어떤 게 많이 나왔고 어떤 것들이 조금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기출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기출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출을 또 잘 보셔야 돼요. 기출 문제를 그냥 보기만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나왔고 무슨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고 해서 요즘의 문제는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적용력이 있어야 되고 적용력이 있으려면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강의에서 늘 강조를 드리는 거지만 이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걸 이론을 공부하실 때도 이제 제가 늘 강조를 해드리고 하지만 기출 문제를 보실 때도 반드시 내가 이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가시면서 매 문제를 다 보셔야 되고 문제 자체도 내가 알고 푸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답이 나와 있는 걸 이제 기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답을 거의 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문제를 보면 내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이해하기 전에 그냥 답을 아니까 그 문제를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시기도 하고 많이들 그런 이제 착오가 있으시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모든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고득점을 하려면 기출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출 강의를 할 때 이제 초점을 두는 게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이론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론을 다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이론 자체에 대한 내용을 해드리는 거에 초점을 두고 한다면 이 기출 강의를 할 때는 이론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설명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번쯤은 기본 이론을 정리하셨다는 전제를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문제만
문제마다 다뤄지는 이론들을 점검하고 짚어보고 이런 게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수준이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12주 동안 하는 모든 시간은 대부분 문제 자체에 초점을 둔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강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적이기도 하고 강의의 목적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셔야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서도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론을 점검하는 시간은 짧게 가지게 되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내용을 보실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보시면서 항상 문제에 이제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기출 이론하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걸 보면은 이런 주제들은 조금 어려워하시더라.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행동지원에서, 행동수정에서 실험 설계에 대한 것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의사소통장에서 자바라 분석을 하는 거라던가 이런 테마들 있잖아요. 몇 가지 테마들은 제가 여기에도 간단하게 이제 써놨지만 심화 이론을 정리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심화 이론이라는 게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다 기본 이론에서 상세하게 하는 것들이고 한데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자세하게 그러니까 심화 이론이라고 해서 뭐 되게 새롭고 막 어려운 걸 다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걸 한 번 더 이제 짚어보는 것이죠. 조금 자세하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이제 영역별로 조금씩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영역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안내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제 새로운 강론서가 나온 것들이 있고 해서 기출 강의하면서 건강장애라던가 몇 가지에 대해서 신강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기본 이론 하면서 그걸 다 반영을 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따로 신강론을 이렇게 볼 게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알려드리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뭐 강론 자체를 보는 그런 계획은 이 강의에서는 지금은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영역별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기본 이론 점검하고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매주 토요일 날 이제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수강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 법이랑 총론을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알아두시고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다 확인하고 오셨겠죠, 그죠? 그래서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보통 제가 조금 강의를 자꾸 이제 좀 일정하게 끊어서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조금 길어지고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수업을 하고 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통 한 1시 전후로 점심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시에서 뭐 1시 반 사이에 점심시간을 하고 이제 오후 수업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 4시로 해놨지만 4시 5시 사이에 끝나는 그런 건 한 1주, 2주 정도는 그렇고요. 그 3주 정도부터 이제 뭐 5시 이상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매년 이제 22학년도 문제가 추가되고 매년 새로운 문제가 추가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조금씩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건 이제 그냥 대략적인 일정이니까 여러분 넉넉하게 토요일 날 강의는 오늘은 이제 4시, 5시 사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한 5시 전후로 끝난다.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네, 일정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끝나고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일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미리 있으실 수 있으니까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강의 순서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론 강의랑 다 동일하게 저는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초반에 보시는 개별화 교육이라던가 평가, 공학, 행동 지원 이런 것들은 장애 영역이랑 상관없이 모든 장애 영역의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전략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먼저 잘 봐두면 장애 영역별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검사를 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앞부분에서 장애 영역이랑 상관없이 적용하게 되는 기본적인 방법과 전략을 다 보시고 그다음에 장애 영역별로 하나씩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재에 대한 문의를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작년에 보던 교재를 이제 볼 수 없는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제가 이제 불편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 결론은 이제 작년에 보시던 거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는데 좀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문제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올해 기출 교재를 개정하면서는 매년 이제 새롭게 문제가 추가가 되니까 개정을 해왔는데 올해는 22학년도 유초 중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특학 문제
문제를 다 포함을 해놨고, 그리고 그동안 그 좀 누락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동안 기출교재에서 특히 유특 문제 중에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약간 유특이 좀 섞여 있고 해서 유치원 교육과정 이런 게 섞여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빼뒀던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 포함을 해서 제가 정확한 문제 개수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작년 교재에 비해서 이 교재에 한 50문제 가량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일정하게 그냥 영역별로 뒤에다가 추가를 해놨으면은 제가 추록본 같은 걸 드리면 좋을 텐데, 제가 그 내용상의 그 의미를 봐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막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50문제 가량을. 그래서 그거를 따로 이제 추록을 해드리고 하기에는 지금 작업이 된 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긴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래도 나는 예전 교재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우선 이제 뭐 좀 미리 이제 뭐 미리미리 저한테 뭐 문의를 하신다던가, 그래도 아무튼 알려드리기가 너무 사이사이에 막 이제 문제가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기존 교재를 보신다면 일단 각각의 영역에서 이제 올해 기출 문제가 추가되었다, 이걸 이제 알아두시고 그걸 좀 따로 불편하시더라도 감안하시고 보신다면 네,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정된 교재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주 나눠드리는 자료는 오늘 자료 간단하게 받으셨잖아요. 제가 이제 기출 강의할 때 영역별로 항상 간단하게 내용을 이제 조금씩 확인을 해가면서 봐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띄워놓고 간단하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점검을 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문제 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동안은 마인드맵을 안 나눠드리다가 올해는 그냥 마인드맵을 나눠드리려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1, 2월, 1, 3월 이론 강의 할 때 나눠드렸던 그 마인드맵이랑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서, 원래 이거는 또 이제 제가 원래 맥가이드북이라고 해서 교재 작업을 할 때 이걸 다 미리 해서 제본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좀 미뤄지고 자꾸만 이제 그 뒤로 미뤄져가지고 그걸 하지 못했어요, 교재 작업을. 그래서 그냥 자료로 나눠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일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주 진도에 맞게 마인드맵 자료를 나눠드릴 거고요. 이거 띄워놓고 우리 내용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이제 영역별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요. 오늘 문제 자료 하나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기출 강의에서 이 교재에 있는 문제는 다 무슨 문제냐면은 200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랑 서답형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가 다 실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눠드리는 추가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객관식 시험이 있을 때는 3차까지 시험이 있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그때는 3차까지였어요. 그래서 1차 때 객관식 문제로 거르고, 그 다음에 2차에서는 전공 문제로, 특학으로 전공 논술 문제가 있었어요. 전공 그 특수교육학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합격을 하면은 3차에서 이제 면접 보고 수업 실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차 문제들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 2차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이제 있는 영역이 이번 이제 첫 번째 주에 개별화 통합이랑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고, 행동수정이랑 관련된 문제들이 좀 꽤 있고 해요. 그래서 영역별로 없는 주도 있는데 이렇게 2차 문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를 쓰지 않으시니까, 전공 논술 문제를 쓰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답안을 그대로 논술처럼 써보실 필요는 없지만 문제 상황이 되게 잘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볼 겸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2차 문제 볼 것이 있으면 같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매주 일정하게 나가는 자료는 마인드맵이랑 2차 논술 문제가 있으면 2차 논술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별로 심화된 어떤 뭐 연습 문제가 필요하다거나 요약 자료가 필요하다거나 그러면 중간중간에 나가는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뭐 공부를 다시 하시든 처음 하시든 기출 문제를 보실 때 뭔가 정확하게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보시거나 문제를 그냥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거나 그런 습관이 생기시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아무튼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에게 맞는 기출 공부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정도로 강의 안내를 해드리고요. 교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재는 여러분 2권으로 되어 있고요. 문제편이 있고 해설편이 있습니다. 요거도 뭐 교재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문제 자료가, 문제편이 이제 작년보다 훨씬 두꺼워졌어요. 문제가 추가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문제들이 또 다 막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문제가 한 페이지씩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해설은 이렇게 이제
해설은 저는 이제 기출교재의 분량은 자꾸 이제 최소한으로 하려고 늘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기출교재를 보면서 모든 이론을 다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진짜 또 이론 교재만큼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론 교재 다 있으시잖아요. 무엇을 보시든 다 중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보셔야 되는 거 위주로 해서 이제 해설은 해드리고요. 그래서 문제마다 이제 꼭 보셔야 되는 것들은 간단하게 관련 이론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꼭 필요한 것들만 있고 그래서 이제 맥 교재를 보시는 분들, 맥 이론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바로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교재의 문제마다 핵심 테마가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핵심 테마마다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맥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올해 개정된 맥 교재 페이지가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결 지어서 보실 수 있도록 했고 해설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설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보긴 하는데 그렇게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많이 보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보진 않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용도 그 다음에 뭐 가끔씩 확인할 거 있으면 보는데 해설 교재를 계속 보면서 수업하진 않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 보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교재에서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은 기출문제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 기출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뭐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몇 가지만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이렇게 뭐 앞에 뭐 머릿말 이런 것들을 넘어가시면 되겠고, 가이드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러분? 머릿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이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간단하게 뭘 정리해 놓은 거냐면, 이제 기출을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기출인가, 기출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가는 알고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출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기출 문제의 어떤 경향, 그리고 최신 경향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자료를 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는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요, 먼저 첫 번째 가이드에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기출 문제 유형을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는 객관식 문제로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이제 지금 첫 번째 부분에 1 해서 객관식 문제 나와 있죠. 그렇게 객관식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택형이고 우리는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서답형보다 잘 뭐 찍을 수도 있고요. 그죠? 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추측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문제 유형이죠. 그런데 객관식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되게 활용하기 좋은 건 뭐냐면은 객관식에 보면은 이런 항목들이 있잖아요. 보기들. 보기에 보면은 틀린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죠. 골라야 되니까. 틀린 부분이든 맞는 부분이든 되게 중요한 문구들이 있어요. 기출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들인 거죠. 이 기출문제에 나오는 이런 항목이나 보기들은 이론서에 있는 게 가끔 그대로 나오기도 하지만 기출문제에서 만든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기출문제에서 나온 표현이나 문구는 그거만큼 정확한 게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쵸? 다 그런 건 아니죠. 아주 가끔 기출문제도 아주 가끔 이상한 게 가끔 있기도 한데요. 거의 대부분 99%는 좋은 내용의 좋은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지금은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나 전략을 굳이 막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객관식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을 확인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한 이론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쓰기 유창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론서에서는 쓰기 유창성을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기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객관식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험 문제를 푸시게 되는 건 우리가 보통 서답형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서답형. 그래서 서답형이라고 하는데 서답형이라는 것이 이제 그냥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 여러분 서답형 안에는 다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기입형. 기입형은 어떤 거냐면은 보통 이제 뭐 유초 같은 경우는 소문항 중에서 1점짜리, 그래서 간단한 용어 쓰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아예 기입형 문제가 정해져 있죠. 2점짜리로 배점도 정해져 있고 문항 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입형이 되고요. 기입형이 있고 그다음 무슨 형이 있을까요, 여러분? 서술형이 있어요. 서술형. 서술형 같은 경우는 한두 문장 정도로 문장으로 간결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 그런 게 서술형이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보통 서답형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이제 문제에서는 유초 같은 경우는 논술형은 교직 논술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치시는 거고요. 전공에서는 기입형과 서술형이 섞여져 있는 그런 소문항들이 있는 거고, 중특이신 분들은 이제 교육학 논술 보시고 그 다음에 기입형이랑 서술형으로 전공 문제를 푸시는 거죠. 그래서 중특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공 문제 중에서도 10점짜리로 논술 문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진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문제 유형마다 공부를, 그러니까 답안을 쓰는 전략이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파악하시고, 아, 기입형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럼 내가 기입형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입형 문제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기입형이 나와 있죠. 이렇게 보통 기입형은 이렇게 괄호 안에 뚫어놓고 우리가 마치 제가 나눠드리는 퀴즈 같은 거 푸는 것처럼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는 것, 아니면 밑줄 해놓고 이거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는 것, 이런 식으로 대부분 기입형은 어떠한 용어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입형은 어찌 보면은 되게 기본적인 용어를 대부분 물어보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잘 없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시험을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입형은 그렇다고 해서 되게 다 맞추거나 그러지 않아요. 기입형에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하시고요. 기입형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서술형 같은 경우는 내가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약간 채점의 어떤 그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약간 내가 서술을 어떻게 방향을 잘 잡는지에 따라서 꼭 어디 있는 걸 똑같이 베껴 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서술형은. 그에 비해서 기입형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는 키워드는 정해져 있어요. 어떤 특정 용어들을 정확하게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용어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입형에서 생각보다 많이 점수를 또 실수를 하시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입형에 대비해서 내가 기입형에서 점수를 이제 잃지 않겠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정확하게 용어를 기억하고 알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입형이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서술형 보시겠습니다. 서술형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중특 문제랑 지금 예시가 1, 2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위에 있는 건 이제 초등 문제예요. 예를 들면 초등은 이렇게, 초특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제가 문제 상황은 그냥 다 너무 길어서 생략을 한 거고요. 문제 상황 이렇게 주고 소문항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유특이나 초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서술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즘에 이런 서답형 문제에서 서술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그냥 어떤 이론서에서 본 걸 그대로 외워서 쓰고 이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내가 본 내용을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맞게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특 문제 보시면 제가 소문항에다가 밑줄 해놨죠.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문항 1번 보시면 가에 제시된 민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죠? 어디에 근거하여 이런 조건들을 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꼭 보시고 이거랑 관련 지어서 답을 쓰시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들을 언급하면서 문장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서술형에서는. 그래서 서술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답안 쓰는 연습을 아무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를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성 고려해라. 그 다음에 또 3번에 보세요. 디귿을 착용시킨 이유를 쓰는데, 어떤 이유를 쓰는데 그걸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은지의 특성에 비춰서 써라.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분명히 뭐 하나에 대한 이유는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 중에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요즘 문제들은 다 무언가 단서를 주는 거죠.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써야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은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예시 두 번째 보시면 이게 이제 중등 문제죠. 중특 서술형은 전부 다 이렇게 작성 방법을 아예 줍니다. 땡땡땡 이렇게 동그라미 3개 정도를 줘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또 서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중특 같은 경우도 점점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사실 올해 중특 문제는 조금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었어요. 너무 간단하게 나왔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동안의 기출에 기반해서 공부를 다 하시고 하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약간 허탈할 수 있을 그런 문제도 좀 있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특 같은 경우는 이 작성 방법에서 조건들을 굉장히 아주 세부적인 조건들을 주기도 하고, 정확하게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단서들과 조건들과 뭐 요구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줍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더
올해 문제 빼고. 올해 문제는 조금 이제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조금 너무 간단하게 나온 것 같고 그냥 전체적인 경향, 출신의 경향은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을 다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 고득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이론을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맞게 쓰는 게 서술형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문제의 유형을 보시면서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시면서 지금 제가 뭐 하나하나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바로 옆에 보시면 맞춤형 학습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서술형을 보실 땐 요런 거만큼은 꼭 점검하세요라고 제가 몇 가지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기출 공부를 어떻게 할지 계획하고 하실 때 여기를 한 번씩 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챙기고 그리고 사람마다 여러분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좀 이제 잘 이해력이 되게 좋거나 하신 분들은 그냥 다 자연스럽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암기는 굉장히 잘하지만 또 이렇게 보는 거에서 조금 이제 뭐 실수를 잘 하시거나 이건 또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냥 좀 덜렁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꼼꼼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성향과 나의 지금 내 공부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취하고 어떤 것들을 좀 나중으로 미루면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서술형은 그렇게 이제 문제에 맞게 정확하게 서술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논술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예시로 우리 전공으로 나왔던 논술 문항을 이제 드린 건데요. 지금 뭐 논술형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게 길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 전공에서 특학으로 논술 문제가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 교육학 논술도 쓰셔야 되고 교직 논술 쓰시고 하셔야 되니까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논술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논술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논술은 체계를 지키시는 거예요. 논술. 논리적인 체계.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적인 틀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서본결이에요. 서본결. 서본결의 틀에 맞게 전체적으로 글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인 체계에 맞게 서술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서본결. 그래서 이제 논술에 대해서도 여러분 슬슬 아직은 이제 시작하지 않으셨더라도 논술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거든요. 이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도 그렇지만 모두가 우리가 말투 같은 게 그냥 있으면 잘 안 바뀌잖아요. 이 글을 쓰는 투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는 투나 이런 것들을 시험 제도에 맞게 좀 바꿔서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 우리 말투 빨리 안 바뀌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 같은 경우도 글을 원래 좀 잘 쓰시는 분들도 사실 또 있어요. 부럽죠.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그때그때 잘 하시기도 하는데 우리 대부분은 글을 요즘 별로 쓸 일도 없고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장기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직 논술이든 교육학 논술이든 공부하실 때 이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작하셨으면 이제 꾸준히 하시면 되고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늦어도 이 시기쯤은 논술에 대해서 연습하는 걸 시작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험 때까지 정기적으로 꾸준히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하나를 써보겠다던가 뭐 한 달에 3개를 써보겠다던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계속 이제 써보시고 고쳐가시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1시간 내에 그걸 쓴다는 게 시험 상황에 가면 또 훨씬 시간도 금방 가고 막 정신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아무튼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쓰실 때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논리적인 체계에 따라 쓰시는 거 중요하고요. 처음부터 완성된 글을 쓰려고 하면은 너무 막막해요. 그럼 처음에는 여러분 초기에 연습을 시작하실 때는 글을 완성해서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서본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개요를 한번 세워보세요. 만약에 글을 쓰는 게 너무 막막하다. 처음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주 상세한 개요를 먼저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글을 써보시고 그리고 서로 뭐 스터디 하시든 이렇게 해서 이제 점검 받으시고 해서 써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논리적으로 쓰시는 게 말이 되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논술 문제는 꼭 우리 전공이 아니어도 누가 읽어도 논리적으로 그렇구나라고 타당하게 이해가 되는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논술형은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지금은 이제 전공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계획 잘 세우셔서 장기적으로 반드시 논술은 대비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객관식 문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문제의 유형이라는 거 보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뭐냐면 최근에 어떤 경향으로 문제가 좀 더 나오는가라는 걸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꼭 지금 뭐 최근에 막 1, 2년 사이의 경향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몇 년 전부터 과거에서부터 조금씩 계속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더 되어 온 그런 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문제도.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혹시 막 2000년 초반 때 이런 기출문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있으실 수도 있고 이제 아마 대부분은 없으실 텐데 그때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 보시면은 와 이건 진짜 나 지금 봐도 다 풀 수 있겠다 이런 문제들이 꽤 있어요. 문제 상황도 별로 지금처럼 막 이렇게 주지 않고요. 아주 사실 좀 단순하게 그냥 거의 약간 암기하면은 다 풀 수 있는 간단한 용어 쓰는 그런 문제들도 꽤 있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건 너무 옛날이긴 하죠. 20년 전 막 이럴 때는 너무 옛날이긴 한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암기를 하고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아야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뭔지를 알고 암기하는 거랑 그냥 모르고 그냥 눈으로만 암기하고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거는 문제를 볼 때 문제를 보는 어떤 눈이라던가 문제를 해석하는 어떤 능력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정말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나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론 정리할 때도 그렇고 기출 보면서도 내가 잘 이걸 이해하면서 봐야지라고 하면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너무 지치고 사실 그럴 수 있어요. 봐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하지만 그렇게 모르겠어서 고민을 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계속 보고 하잖아요. 그 시간 자체가 다 여러분들에게 학습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잘 모르겠어서 계속 보려고 이해하려고 보고 하는 과정 자체가 지금은 모르겠으니까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냥 외워버릴래.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서 계속 보고 점검하고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초인지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판단해가는 과정 자체가 나중엔 다 공부의 과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꼭 지금부터 이제 기출을 보실 때에도 내가 이 기출에 적용하는 이론을 이해를 하고 있는가라는 걸 먼저 점검하시고 그리고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는지 스스로 계속 점검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적용력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신 경향은 요즘 문제들을 보시면 아까도 이제 간단하게 문제 유형을 보셨지만 단순하게 어디 있는 걸 그냥 써 이게 아니라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돼서 적용력이 중요한 문제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여러분 제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5년치에서 제가 나름 문제를 이렇게 배점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단순 암기, 이 문제는 이해하고 적용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5년치를 다 계산을 했어요. 뭐 작년까지도 있던 거고 올해 문제 추가한 거예요. 2022학년도까지 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프를 만들어 놓은 게 진하게 되어 있는 게 적용력이 필요한 문제. 알아보시겠죠? 그 다음에 연하게 되어 있는 게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암기하면 되는 문제. 예를 들면 뭐 교육과정 총론 이런 것들 그냥 암기해서 어디 있는 거 그대로 써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봤더니 훨씬 많은 거 눈으로 보이시죠, 여러분?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오는 그 비중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0%라고 해서 50%의 모든 문제가 막 되게 어려운 적용 문제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적용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포함을 해보니까 이런 정도의 추이를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할 때도 그냥 암기해버리면 쉬울 수는 있어요. 당장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고 문제의 경향을 봤을 때는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신 경향 두 번째 보시면 답안 작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다 알고 있고 해도 내가 내 문장을 잘 쓰지 못하면 전달이 안 되죠. 채점하는 사람한테 내가 나 이거 알고 있다고 잘 보여줘야 점수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답안 작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앞에서 문제를 봤지만 기입 서술 중에서 이제 서술형에 대한 답안 작성. 기입형은 이제 알고 정확하게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답안 작성이 중요하고요. 답안 작성은 내가 외운 걸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답안 작성도 제가 늘 보면은 첨삭을 해보고 보면은 답안 작성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너무 내가 서브에서 봤던 거 아니면 어떤 이론서에서 봤던 걸 막
그대로 기억해서 쓰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무언가의 정의를 써라.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문제 봤지만 뭐 정의를 그대로 써라 이런 문제 잘 나오지 않거든요. 내가 본 이론을 학생 특성에 맞게 이렇게 써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서브에서 정리했던 어떤 문장이라던가 강론에 나오는 문장을 그대로 외워서 그걸 베껴 쓰려고 하는 식으로 답안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첨삭을 해보면 답안을 다 잘 쓰셨어요.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걸 정말 다 외우시고 다 쓰셨는데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 없는 거예요. 그럼 점수를 다 받으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맞게 내가 답안을 문제가 요구하는 것.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문제 이제 수능에서 문제가 시키는 대로 나에게 바라는 대로 써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답안을 쓰시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맞게 써야 여러분들이 점수를 다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제 답안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답안은 제가 뭐 중간중간에 문제 보면서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 이제 여러분들 너무 반복한다고 생각하실 만큼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될 것 같긴 한데, 답안을 쓰실 때는 긴 답안은 무조건 길게 써서 이거저거 다 써서 이러면 뭐라도 걸리겠지, 이런 답안은 정말 좋은 답안이 아니에요. 안 좋은 답안이에요. 그런 것들은 괜히 쓰다 보면은 다른 방향의 단어 쓰게 되면 감점이 될 여지도 있고요. 전혀 핵심적인 답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답안을 이제 연습하신다면은 꼭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딱 쓰고 내가 이 답안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신다면 문장을 다시 보시면서 여기서 뺄 말이 없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쓸데없이 쓴 말은 없는지, 너무 장황하게 길게 반복적으로 쓴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무튼 좋은 답안은 필요하지 않은 말은 없고 필요한 말로만 간결하고 명료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출신 경향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출이 그래요. 기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지금 12주 동안 지금 여기 문제 엄청 많잖아요. 이거 다 보실 거잖아요. 이거 보면서도 느끼실 거예요. 아, 나온 게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구나 느끼실 거예요. 그만큼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게 다 나옵니다. 제가 조금 이제 여지를 두어서 80, 90%라고 했는데 사실 매년 저도 이제 보거든요. 매년 기출문제가 새로 나오면은 이것도 제가 세봐요. 그래서 원래 기출에 나왔던 게 얼마나, 새로운 게 몇 점이나 되나 이런 거 보면은 10%가 안 돼요, 대부분. 매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고 진짜 이거는 시험 치실 때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10%를 위해서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 10%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내 소중한 시간과 어려운 시간을 써서 지금 공부를 하는데 그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10%를 위해서 공부하실 게 아니라 뭘 위해서 공부해야 될까요? 늘 나오는 거 안에서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진짜 그렇거든요. 기출문제 여러분 여기서 보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보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제, 기출문제에서 90%는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 내용이. 똑같은 문제는 당연히 없겠지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을 중요하게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끔 조금 더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한 90% 정도, 85에서 90% 정도는 기출에 그동안 나왔던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나왔던 게 계속 나오진 않고요. 그래서 한 10년치 정도는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치. 그래서 지금 길게는 2009학년도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쭉 보시면서 그 안에서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공별로 출제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초특, 중특은 거의 그냥 비슷하게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유특이신 분들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안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유특이신 분들은 사실 학습장애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나오지 않으니까 좀 다르게 공부하시고, 유특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유특이신 분들은 유아특수교육 개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청각장애, 행동수정 이런 거 유특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특이거나 중특이신 분들도 유특에 나왔던 청각장애 문제나 행동수정 문제, 평가 문제 이런 것들 되게 좋은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보셔야 되고, 지금 이제 제가 그 포인트 4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전공별로 조금 이제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환교육 같은 경우
너무 중득에서 중요하죠. 그러나 초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라는 건데, 그렇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여러분 가리지 말고 보셔야 돼요. 초특에 나왔던 게 중특에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가리지 말고 다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냥 언제의 기출, 어느 해의 기출을 보든, 뭐 2005년의 기출을 보든, 2022년의 기출을 보든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 매년 뭐 이런 게 나왔나 이런 게 꼭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런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는 그런 변별을 좀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일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런 게 한번 다뤄졌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왔던 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기본 이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기본 이론을 보셨든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여러분.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또 뭘 이제 배점을 세본 것이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또 특히 뭐 초특은 또 교육과정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냥 봐야지 이렇게 보시지만, 중특분들은 또 교육과정을 볼까 말까, 이건 빼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늘 많이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봤어요. 보면은 이건 이제 전부 다 뭐냐면은 법을 제외하고요, 각 유특, 초특, 그 다음에 중특에서 교육과정 문제가 몇 점쯤 나왔나라는 걸 그냥 세워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교육과정 무조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물론 우리가 1년 내내 열심히 외워도 그때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수하실 수도 있고 한데요. 그래도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최대한 거기에서 확보를 하실 수 있다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특이신 분들도, 초특이신 분들은 이제 힘든 게 초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많으시죠. 그런데 초특도 보시면은 특과정, 초과정 합쳐서 나오는 배점이 뭐 엄청 많죠. 그래서 이거는 초과정 제대로 이제 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만 초특이신 분들은 초과정을 내가 어디까지 볼까라는 걸 그냥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초과정을 다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초과정 강의를 들을 때 강의에서 다루는 것까지만 보고 그 다음은 그냥 누가 뭘 보든 나는 그냥 내 공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는 어디까지 볼지를 그냥 보고 너무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중특이신 분들은 뭐 너무너무 중요한 총론, 그 다음에 총론도 올해도 그랬지만 조금 더 확장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동안은 잘 다뤄지지 않다가 조금 더 다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선택 중심 교육과정도 조금씩 다뤄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총론, 그 다음에 기본교육과정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 직업, 공통의 국영체, 이거는 지금부터 보시면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그 보는 것 자체가 힘든 거지, 그걸 실행하는 게 힘든 거지, 누구나 보실 수 있고요. 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너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을 100%로 봤을 때 여러분들 모두 뭐 5시간 공부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일하시면 10시간 공부하실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건 그냥 다 각자의 상황인 거예요. 나의 주어진 시간을 이제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뭐 20%는 교육과정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냥 무조건 그 시간에는 교육과정을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으면 다 까먹거든요. 모두가 까먹어요. 지금부터 매일 봐도 9월, 10월 돼도 또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계속 보셔야 돼요. 까먹었구나, 그럼 또 까먹었구나, 이러고 보고 또 보고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시험장에 가서 어느 순간 다 생각이 나실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시고, 교육과정은 이렇게 배점이, 여러분 중특도 보시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에서 점수를 따고 안 따고는 너무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셔서 교육과정 우리가 기출 강의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계획에 반드시 포함을 하시고 매일 조금씩 무한 반복, 이게 교육과정 공부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거 한번 점검하시라고 드린 그래프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면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출은 여러분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기출을 보기 시작하면 시험 칠 때까지 기출을 놓지 마시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출을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눈으로만 본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목에다가 써놓은 것처럼 그 3번 이렇게 해서 그 아래다가 그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보시면 기출을 어떻게 반복하라고 제가 써놨죠? 다양하게 반복 학습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양하게. 기출을 그냥 늘 보던 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반복하자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시험을 이제 볼 때까지 몇 달이 남았는지를 먼저 보시고 내가 기출을 앞으로 크게 몇 번을 돌릴까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도 여러분들 지금 뭐 이거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한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기출을 10번 본다 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 안에서 그걸 먼저 보시고 그 안에서 시간의 질을 잘 활용하시면은 다 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본다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상황에서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기출을 전체적으로 몇 번 볼 것인지 목표를 세우시고 그때마다 기출을 반복해서 보실 때마다 초점을 좀 다르게 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반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부터 12주 동안 보실 때는 영역별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에 따라서 기출 공부를 하실 때는 영역별로 가장 중요한 기본 이론 체크하고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하고 그에 따라서 영역별 내용에 따른 기출 문제를 이제 한번 풀어보고 내용을 점검하는 거에 초점을 두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강의를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러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다가 지금 이제 12주 동안 보시면서 문제마다 뭐 예를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한번 볼 때 답안을 써보면 좋겠다 싶은 문제를 따로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반복할 때는 전체적으로 빠르게 넘기면서 내가 이전에 표시해 놨던 문제들을 실제로 답안을 써보는 시간으로 복습을 하신다던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보실 때는 문제 보시면서 내가 모르는 이론은 뭐가 있는지 문제를 뭘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한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러면 두 번째 볼 때는 답안을 쓰는 거에 초점을 두고 한번 또 쭉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언젠가 어떤 시기에는 이렇게 영역별로만 보는 거랑은 또 다르게 연도별로 보면은 그게 또 새롭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은 아 최근으로 올수록 문제 상황을 더 이런 식으로 주는 거구나라는 게 더 느껴지실 수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도 한번 쭉 돌려보시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보면서 이번에 문제를 이제 풀 때는 기출에 나왔던 문구들이나 중요한 키워드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양하게 반복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도 제가 그냥 그렇게 다양하게 반복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들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출 문제를 볼 때도 너무 제가 봤을 때는 가끔 이제 보면은 너무 기출 문제를 보고 기출 문제에 나온 예를 들어서 뭐 이론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이론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인출하는 거에 너무 초점을 두시고 계속 그런 식으로만 기출을 보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근데 그거는 그냥 이론을 점검하고 그거 외우는 과정이지 문제 자체에 대한 적용력을 기르는 과정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는 방식은 내가 기출 문제를 보면서 우선은 풀어보고 이론을 점검하고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기본적인 과정일 수 있고 답안 작성을 쓰는 거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시기별로 연도별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기출에 나온 키워드들을 체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변형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고 앞으로 내가 시험 볼 때까지 기출을 어떤 방식으로 몇 번이나 반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지금 시기에는 나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강의를 활용하고 공부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시험을 다시 보시는 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시고 정확하게 계획 세우시고 판단하셔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여러분?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기출을 그냥 한 번을 봐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잘 생각하셔서 계획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안내드리고요. 우리 좀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쉴게요. 쉬었다가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